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단쇼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제가 이렇게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이렇게 에너지를 얻어서 뭔가 좀 새롭게 해보시려고 오늘 증시를 보고 계신 분들께는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오늘 장일 겁니다. 장 초반에는 괜찮은 듯 싶다가 현재는 좀 저점을 낮추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패턴을 놓고 봤을 때는 오후에 또 힘을 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망은 이르겠죠. 이렇게 지수는 다시금 또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종목별로는 또 활발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이슈들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또 급변하는 이런 시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체크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쇼 참여 방법 조금 전에 보셨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또 증권통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접수받고 있으니까 올릴 때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여러분들 사연도 함께 적어주시면 더욱더 친절하게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제가 오전에 방송할 때도 그랬지만은 아무래도 월요일인 점도 그렇고요.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좀 한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좀 북적북적 분위기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좀 더 풍성한 그 1시간 진단쇼가 될 것 같네요. 좀 오잉 하시면서 남급곰님께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려가지고 놀라셨나 봐요. 저도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올 줄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서 게으른 투자자님께서 장이 안 좋으니 썰렁하군 해주셨는데, 우리라도 이렇게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은 좀 더 오늘장 시간 보내는데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지금 게시판에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달콤마녀님께서는 기술주 중심의 포트는 줄줄 녹네요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뭐 2차전지나 이쪽 그동안 반등을 이끌었던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두루두루 살펴볼 거예요. 1시간 동안에는 최태규 전문가, 금산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진단을 도와드립니다. 먼저 최태규 전문가님부터 인사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네, 개별 종목군 오르는 쪽 이런 부분들은 뭐 다른 방송이나 코너에서도 조명을 많이 하니까 지금 울상을 짓고 계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 이쪽 한번 볼게요. 잘 가다가, 게다가 금요일장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쪽 굉장히 시세가 화려했는데 오늘 밀릴 때 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들고 가봐도 될지, 아니면은 없는 분들은 지금 사도 될지, 2차전지의 오늘의 깊은 조정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가 그닥 나쁜 섹터는 아닙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매일 주도해서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주도하는 횟수가 많아요. 그만큼 2차 전지를 갖고 있다라면 그닥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 대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락, 지난주 금요일날 좀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제가 차트 5개를 꺼내놨는데, 이 보시면 이제 어찌 보면은 2차 전지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최근 고점까지 거의 25% 상승했어요.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거의 32% 상승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지금 제일 핫합니다. 오늘도 뭐 내가 봤을 때 지금 조정주지만 흐름 자체는 살아있어요. 밑에서 56% 올라왔고요. 대주전자 재료는 25%, 그다음에 첨보 같은 경우도 3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트의 위치를 보면 얘네들은 어때요? 다른 애들하고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게 60일 이평선
위에 있습니다. 근데 조금 하나를 이제 짚어봐야 될 부분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고점 만들어 놓고 지금 박스 행보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삼성 SDI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은 21 이평선, 그다음에 삼성 SDI는 이 60일 이평선을 깨게 되면 좀 단기 조정 나올 가능성도 일정 부분 열어두자.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지금 양봉, 음봉 때려버리는데 이 내일 양봉 나오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단기 조정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나 얘네들이 이 60일 이평선 여기까지는 좀 열어둘 필요는 있고요. 뭐 보유하고 있다라면 수익이면 솔직히 살짝 비중 좀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시장이 그냥 무턱대고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수익이면 살짝 좀 줄였다가 밑에서 또 좀 비중 채워놓고 그거를 반복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에코프로 BM만 이렇게 우상향이지 나머지 애들은 대부분 이제 박스입니다. 그러면 이 박스 자리에서는 이 60일 이평선 여기서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 고민될 텐데 그거는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 20일 이평선을 지켜주는지 그다음에 삼성 SDI는 60일 이평선을 지켜주는지 보고 얘가 깨게 되면 오히려 내려왔다가 다시 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뭐 LG 이쪽 2차 전지 쪽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업종 중에 그나마 그래도 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뭐 이쪽은 오히려 좀 조정 줄 때 뭐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워낙에 좀 강해가지고요. 오버슈팅에 나와서 약간 쉬어가는 거지 지금 뭐 추세 훼손이라든지 꺾기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 감안했을 때 일단 수익 좀 많이 내신 분들은 챙겼다가 빠지면 사고 이렇게 좀 트레이딩을 병행해야 되는 아마 개인 투자분들은 이런 거 좀 어려워하시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장 분위기는 그게 좀 좋다. 이렇게 2차전지 쪽에 의견 주시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종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은 이슈주 한번 볼게요. 요즘에 뉴스 따라서 출렁출렁하는 종목군 가운데서 쌍용차, 쌍방울 이런 종목군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 올라와 있어요. 땅꼬마라는 필명 쓰시는 분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쌍용차 인수전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쌍방울 그룹주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종목을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954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5%, 살짝만 좀 담궈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이런 종목 가지고서 뭐 이렇게 떼돈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좀 장이 무료하니까 아니면 뭐 짜장면 값 좀 벌기 위해서 핸들링 해야지 이런 종목은 밑에서 샀더니 이렇게 점상점상가 이런 분들한테 혜택되는 거지 이런 이 떨어지는 와중에 뭔가를 하려면 일단 기회를 모색한다고 한다면 결국 이렇게 점상 만드는 애들은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라간 거에 이 75% 떨어진 자리에서 반드시 반등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서 어찌 보면 어제 저점 자리 여기가 딱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어드릴게요. 그어 보면은 어떤가요? 결국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고점에서 75% 빠지는 이 자리 여기서 한번 단타를 보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얘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했을 때 잘 보면 어제 고점이 995원이에요. 그러면 오늘 고점은 996원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일단은 한번 또 올리려고 모양새는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일단 1,000원까지는 아마 열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뭐 1,000원까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가게 되면은 1,09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보유하고 가시고 대신 이틀 전에 저점 860원 깨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더 떨어지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뭐 기술적으로 접근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붙들고 있으면은 안 돼요. 안 되니까 일단은 1,000원, 1,090원까지 한번 열어놓고 보시고 860원 깨면은 손절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 땅꼬마님께서도 아마 짧게 좀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다만 수익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950원대 사셨는데 목표 주가가 지금 1,000원 정도 나왔고요. 1,090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그리고 손절 라인 꼭 리스크 관리하자. 이틀 전에 저점 860원 설정됐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시세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쌍방울 봐드렸어요. 다음으로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화학이요. LG화 얼마에 사셨어요? 47만 원에 5%인데요. 47만 원에 5% 맞으세요? 네. 네, 많이 담지는 않으신 건데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53만 원 갔다가 또 내려오니까 이거 어떻게 가져가야 돼. 아, 그러면은 3월 달에 사셨어요? 네. 지난달쯤에. 그래서 네. 일단 수익 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알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세요. 네. 네, 시청자님 빠질 때 사신 것 같아요. 지금 수익은 내고 계시는데 수익이 약간은 좀 줄어드니까 주저주심이 나시는 듯 합니다. 최택규 전문가님, LG화학은 어떻게 해볼까요? 네, 우리 국민의 애증의 종목 LG화학으로 그래도 수익 보고 계시니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어디가 저점일까 그걸 판단하는데 제가 도움드리기 위해서 한번 그어봤어요.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이 상승에서 정확하게 75% 빠지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아래 꼬리 달고 반등 나오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걸 지지해줘야 돼요. 지지 못하면 일단 더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일단 시장 자체가 대형주 쪽에서의 움직임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여기서 더 갈까요?라고 했을 때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번 또 이제는 시장이 조금 꼼지락꼼지락 돼서 움직이게 되면은 아마 54만 원까지는 그냥 열릴 거예요. 그럼 54만 원까지만 보시고 얘가 진짜 더 가봐야 윗단에 있는 60일 이평선 뭐 거기까지는 열릴 수 있는데 얘가 진짜 큰 호재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윗단에 있는 이 매물대 여기 60만 원 여기까지도 가능한데 여기까지 보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올라가야 돼요. 그럼 시장 올라갈 거냐라 할 때 그렇게 시장이 올라갈 만한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난 LG화학 없이는 못 살아라고 한다면 요 박스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47만 원 거기까지는 좀 가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는 그냥 뭐 한 50만 원에서 54만 원 요거 트레이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트레이딩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시장 막 개별주 쪽에서 움직임이 빵빵빵빵 나는데 그쪽으로 할 거냐 그렇다고 하면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대형주도 하나 잘 품고 가고 그다음에 잘 움직이는 그들 섹터 쪽 종목군들도 내 포트에 담고 그렇게 가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문가님 앞서 이 선 그어놓은 차트에서 고점 대비 75% 조정받은 가격이 43만 5천 원 맞나요? 여기 정도까지는 아래쪽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때 열어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세요? 일단은 거기까지 가면은 이 시장이 좀 깨졌다라고 봐야죠. 저가가 이제 43만 7천 원인데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거기를 한번 또 이렇게 탁 여기 거보면요. 그게 윗단에서 떨어지는 75%이지만 그 이전으로 가게 되면 이 저항 라인이었어요. 몇 년 동안 못 올라갔던 그 가격을 결국 치고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갔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를 한번 지지해 줬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또 저점에서 올라가가지고 떨어진 75% 자리이기도 합니다.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어요? 네, 그런데 네. 길게 가져가면 안 될까요? 다시 5%니까 길게 가져가 보려고. 네. 그렇다면 길게 가져간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장기 투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한민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장기 투자할 만한 대형주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올해 내년까지 잘해야 박스도 자꾸 떨어지는 박스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후 2년 있다가는 한번 시장이 크게 조정을 저는 예상합니다. 그때 오히려 대형주들을 사가지고 크게 길게 보면서 큰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앞으로 2년 3년은 뭔가 짧게 트레이딩하면서 가야지. 삼성전자 이거 6만 7천 원 담아야지. 제가 보고 있는 삼성전자는 오히려 6만 원도 깰 거라고 난 보고 있어요. 어찌 보면
막 욕먹을 짓이지만 제가 삼성전자를 2년 전부터 계속 리딩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제 예상대로 지금 삼성전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LG화학 품는 게 아니라 그냥 트레이딩하면서 어떤 종목이든지 저는 트레이딩이 맞지 막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대한민국에서 지금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오,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시간 투자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 내시면 나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좀 진행해 보세요. 네, 조금 더 올라갈까요? 오늘 매수할까요? 매도할까요? 그러면? 전문가님, 저희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 간략하게만 주세요. 오늘 매도 자리 아니에요. 오늘은 오히려 매수 자리고요. 54만 원까지 홀딩하셔도 돼요. 제가 보는 시장은 수요일 날이 그 CPI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좀 안 좋게 나올 걸 지금 선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고 수요일 날 저점 나오고 제가 봤을 땐 이후 시장은 일정 부분 상승 쪽으로 방향 잡고 갈 거예요. 꼭 수익 내고 나오세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LG화학 이렇게 전화로 봐드렸습니다. 최택규 전문가님, 대형주도 좀 길게 들고 갈 만한 종목은 없다. 트레이딩하자 이렇게 좀 강조를 해주시네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리오프닝 관심 많으시죠? 그런데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한번 시세가 돈 것 같긴 한데 카지노주들 아직은 좀 잠잠합니다. 파라다이스 사신 분이 계세요. 이 종목 매수가가요 17,500원입니다. 비중 5%로 담으셔서 오늘은 약간만 살짝 이 발만 담그는 수준으로 비중을 실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5% 파라다이스 신청을 해주셨는데 17,500원에 사셨으면 약간 손실 보고 계세요. 추가 매수 시점 부탁드려요 해주셨는데 분할 매수 고민하고 계신가 봅니다. 전문가님이 답을 좀 주시죠. 네, 우리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결국 이 트레이딩에 대한 생각을 안 하셔서 그래. 그냥 갖고 있으면 계속 가겠지. 그런 시장 절대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이 최근 고점 자리 하나 선을 하나 딱 그어드릴게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요 돌파했으니까 아니에요. 돌파했으니까 조정 주고 가는 거고 일단 이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분명히 또 가긴 가.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러한 고점 만들어 놓고 지금 몇 주를 방황했나요? 한 달 반 방황하고 다시 고점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후 다시 뭐 좀 어찌 보면 여기 한 달 반이니까 한 달 정도 여기서 벅벅대면서 요 올라가는 61일 평선하고 맞닥뜨리는 요 자리에 왔을 때는 제가 볼 때 이게 매력적으로 매수할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17,500원에 5%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한 1주, 2주 보세요. 뭐 얘 올라가면서 지금 매물대가 여기 다 쌓여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지간해선 공방할 거라고 봐요. 시장도 막 그렇게 막 급락 나오는 장이 아니라면 지켜주고 다시 올라가면서 18,250원 치고 갈 거냐? 전 치고 갈 거라고 봐요. 고점 만들어 놓은 놈은 또 고점 만들어요. 근데 그 고점 만들어 놓고 어디까지 갈 거니라고 할 때 항상 이전 고점 이런 자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고점 치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뭐 18,000원, 18,350 열려 있는데 가다가 내가 매도를 못했어. 그러면은 이 자리가 이절가를 보면 돼요. 18,250원. 이 가격 이상으로 목표가를 보시되 졸졸 팔다가 얘가 올라가다 내려가네. 요 입절 치고 보면 또 이렇게 내려오게 됐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냥 막연하게 수익이 크게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매수는 지금 상태로는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얘가 내려오면서 오르락가락 방황할 거예요. 그럼 방황할 때 얘 61일 평선은 일단 이렇게 좀 올라가면 여기서 얘는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걸 반복할 텐데 요 61일 평선 터치하는 이 자리에다가 매일 매수가를 한 5%니까 5% 더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아마 사실 텐데 그럼 그 자리에서부터 며칠 지나면 다시 옷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받으려는데 계단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일 이평선 좀 닿으면은 여기서 사고, 그 다음에 파는 것은 직전 고점 부근인 18,250원 선 그 이상까지는 한 번 더 고점을 높일 거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다만 앞서서 LG화학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 계속 가져가는 전략은 아니다. 트레이딩을 어떻게 좀 하는지 이 부분에 착안해서 좀 귀담아 들으시면은 또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현님의 파라다이스 이렇게 봐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종목군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바이오사이언스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156,500원에 30%. 비중 좀 있으시네요. 30%. 그런데 지금 10% 정도 손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떤 점이 네. 좀 궁금하세요? 이게 얼마나 더 빠질지 네. 올라가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시청자님 마음속으로 얼마면 팔아야지 뭐 이렇게 정해두신 가격이 있으세요? 아이, 본전하면 팔라고요. 아, 정말요? 알겠습니다. 네. 본전 오면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더 욕심을 내는 게 좋을지 지금이라도 정리를 네. 해야 되는지 저희 네.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네. 네. 제약바이오가 힘듭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차트를 오랜만에 봤는데 좀 많이 밀려 내려갔네요. 손실 보고 계신 이분 도와주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 거의 뭐 쌍바닥짜리 오는데요. 아마 번전하면 매도하신다는 생각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 번전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하셔요. 지금 보시면은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면 어디서 맞았어요? 결국 구름대 아니면 60일 이평선 근처도 못 갔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자리에서 얘가 이제 구름대를 한번 좀 뚫어는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올라가면은 60일 이평선이 매수하신 가격대 될 겁니다. 그러면 비중도 30%야. 근데 손실이야. 그러면 마음이 많이 무겁죠. 본전되게 되면 좀 비중 좀 줄이고요.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종목 추천 그런 것들 좀 자제하는데 아까 대형주 중에서 그럼 투자할 종목이 없냐라고 했을 때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제가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시하도록 할게요. 롯데 지주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월봉 보시면 완전 내바닥이에요. 내바닥권에 있어요. 얘도 한번 그러면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한번 거버리면 얘는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전 저점을 안 깨고 이 중간 자리에 있다는 여기는 뭐예요? 무조건 공격적으로 매수입니다. 그러면 눈 감고 가도 제가 봤을 때 이거 46,000원 갑니다. 그러면 얘는 왜 가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지금 정부와 차기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차기 정부는 일단 일본하고 크게 반하는 모습을 안 보일 거라고 봐요. 우리 뭐 뉴스 많이 보면 뭐 친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일본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전 정부, 지금 정부와는 다르게 그렇게 손해볼 건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나쁠 게 없다라는 게 이 종목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얘가 25,600원 완전 저점 만들어 놓고 지금 어떻게 돼요? 졸졸졸졸 올라가면서 지금 이 21일 평선 제가 봤을 땐 매력적으로 매수 자리입니다. 그럼 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제가 보고 있는 자리는 3만 원 오게 되면 한 번만 더 사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 얘는 바닥권에서 이제 1차 상승 여기서 그냥 올라갈 건지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고 갈 건지 그 차이고요. 결국 얘가 요 고점 치고 올라가게 되면 더 열려버리면서 내가 봤을 땐 매물도 없어요. 매물도 없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흐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목표가 잡으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내가 계속해서 봐왔는데 시장과 무관하게 그냥 졸졸졸졸 일주일 지나면 한 2%, 또 일주일 지나면 2%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예쁘게 좀 조정 들어왔기 때문에 이후 가는 데는 크게 문제 없고요. 뭐 대형주 쪽에서 안 가느냐? 가는 애들 분명히 있죠. 어떻게 다 안 가겠어요. 그런 걸 이제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매력적으로 차기 정부와 조금 그동안에 많이 조회받았던 종목 쪽에서 롯데 지주가 눈에 팍 띕니다. 관심 갖고 보시고요.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왼수 같은 연기금이 계속 산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롯데 지주 연기금이 어때요? 이렇게 사요. 대한민국 주식 다 팔면서 이거는 왜 살까 얘네들이.
그러한 냄새를 맡고 여러분들이 종목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님이 손실을 보고 계셔가지고 전문가님이 쇼핑 리스트 장바구니를 살짝 공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롯데지주에 대해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팔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거세요. 이렇게 직전 고점까지만 갔다가 다시 또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지금 10년물 국채가 2.7%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술주 성장주 굉장히 못 갔는데 왜 얘네들이 못 갈까라고 했을 때 그 실적이 안 나오는 애들, 그러면 기술주 성장주 중에서 실적 나오는 애들은 분명히 또 일정 부분 올라가는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그러면 한번 얘에 대해서 한번 실적을 볼까요? 실적 좀 나오나? 물론 이런 종목 제 관심은 없는데 뭐 그런 대로 뭐 실적 괜찮게 나와요. 그러면 왜 안 가요라고 했을 때 그럼 삼성전자 실적 좋은데 왜 안 가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장이 원하지 않는 종목은 안 가요. 그럼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얘 버벅대면서 60일 이평선 간 다음에 얘가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많은 시간을 횡보해야 됩니다. 횡보하면서 이 윗단에 있는 매물대가 이 밑으로 내려와 줘야 돼요. 그럼 내려와 준 다음에 이걸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한 예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가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이유는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차트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이 매물대가. 여기 매물, 여기 매물. 그러면 지켜줘야 되는데 깨고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얘 이제 기껏 가봐야 이 하단 매물대에서 박스 움직임이 연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엄청나게 매물 만들어 놨더니 떨어뜨려. 그럼 이건 뭐예요? 저항이야. 그럼 다시 여기서 이제 매물 또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매물 쌓이는데 이거 다 누가 했어요? 개인이 샀어. 그럼 개인이 산 거에다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 돈 벌게 해드릴 테니까 우리 기관 외국인이 살까요? 절대 안 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죽이기 위해서 신용 들어온 이거 죽이기 위해서 6만 원 깰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님 원금 회복하면은 빠져나오자 원래 좀 마음 먹으신 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고요. 네. 더 빠질지 네. 궁금하시다고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 간략하게만 좀 봐주세요. 더 네, 하락을 할지요. 네. 지금 흐름에서 한번 13만 4천 원 한번 깰 수도 있어요. 깨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한 3주 걸리니까요. 한 달 반, 2달 이렇게 가져가시면 번전은 온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정리하세요. 네, 얼마나 빠지나요, 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13만 4천 원 이전 저점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어요. 네, 정확하게는 시청자님 저희가 점쟁이가 아닌 다음에야 정확하게는 알려드릴 수가 없지만 직전 저점 이탈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네. 잘 마무리 지어보세요. 그럼 지금 받을까요? 원금 오면은 이제 팔자라는 전략 저희가 앞서서 좀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어떠세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더 얼마나 내려갈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네. 지금 앞서서 답이 다 나왔어요. 원금 회복하시면 팔고 그리고 또 직전 저점 이탈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 결국에는 시청자님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네. 진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이요. 전문가님, 기간 좀 어떻게 가늠이 가능하실까요? 네, 아까 얘기했죠. 한 달 반에서 두 달 한 달 정도. 반에서 2달 정도. 네, 남은 시간 좀 잘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른 종목 수익 많이 내세요, 시청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봐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답답하신 마음에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택규 전문가님, 그리고 이렇게 여러 종목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 보시는 사이에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셨어요. 최택규 전문가님 시원시원 진단해봤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요즘에 좀 짧게 치고 나가는 그런 전략이 옳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진단 신청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어지는 시간은요, 금산 전문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금산 전문가님 준비가 되는 사이에 지난주 미니 강의에서는 방산하고요. 이 삼성 평택공장 투자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길게 해주셨어요. 오늘의 미니 강의는 바로 주제가 상승 이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군들이 어떤 이유로 오름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 요즘에 답답하신 분들이 여기서 힌트를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연결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상승 이유 있는 종목들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어떤 종목군들이 오르는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그 미니 강의할 내용이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죠. 항상 제가 이야기해 드릴 때는 조정식 매수입니다. 잘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딱 들어오게 되면 매수하셔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이요. 상승 이유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이 있는 기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떤 이유에서 제가 상승 이유가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시장에서 잘 보시면요. 지수 이 조정기에는 액면 분할하는 기업을 주목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식 수를 10대 1, 5천원짜리 액면가 500원으로 분할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10대 1이나 5대 1 이렇게 분할하는 기업을 이런 주식을 모아가는 전략이에요. 지수가 조정기 볼 때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액면 분할하는 기업의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금리 인상기에는 가치주가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특히나 건물이나 토지의 그런 장부가가 시가총액의 거의가 막먹는 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영원한 우리가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사상 최대 실적주가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아직도 신고가가 나오지 않고 주가가 저점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 다음 M&A 가능성 있는 기업들입니다. 제가 이런 종목 중에서 제가 몇 종목을 제가 한번 추려보면 이렇게 제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이게 세이브존 IN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려고 제가 지난주 제가 토요일 날 이 강의 내용을 제가 뽑아 놓은 건데 오늘 세이브존 INC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세이브존 INC는 여러분들 부동산 가치가요. 시가총액보다 2배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 백강산업. 이게 백강산업이라는 종목은 이번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서울 시내의 자연 녹지 지역의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백강산업이 지금 서울시 고척동에 2만 평 가까이 그런 자연 녹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정시 베팅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 DR동일입니다. 액면 분할하는 기업이죠. 10대 1 액면 분할하는데 아마 이번 수요일 날 14일까지 아마 매수를 해야 요 액면 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DR동일도 인천과 서울에 여러분들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종목 여러분 딱 보고 있다가요. 당장 제가 매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딱 원하는 구간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저점에서 제가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당장 매수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실용 SEC라고 하는 기업은요. 2대 주주가 작년도에 이 기업을 인수했는데 72,200원에 인수한 기업입니다. 2대 주주가 여기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72,200원에서 멀어지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유진텍하고 DBI텍은
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은행주라고 나와 있죠. 뭐 기업은행이나 우리금융, 하나금융, KB, 신한지주는 5월달 FMCA가 있을 때까지 가져가는 전략. 제가 오늘 지금 이게 종목을 얘기해드린 종목은 상승 이유가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가 뭐 다음 주든 뭐 이번 주 뭐 주말이든 딱 여러분이 원하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판단 들 때 그때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이런 종목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한번 전략을 한번 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최태규 전문가님도 그렇고 금산 전문가님도 그렇고 후하게 이 장바구니를 좀 열어 보여주시네요.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께 종목을 콕콕 집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상승 이유 4가지로 압축을 했는데요. 액면 분할 가능성 있는 업체 아니면은 부동산 가치 있거나 실적에서 상실 고치거나 M&A거나 개별 종목 장세에 걸맞는 종목군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좀 관심권 내 두셨다가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진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봄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께서 신청해 주신 현대위아 알아볼게요. 오늘 완성차 쪽에서의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주목하셨겠지만 부품주들까지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현대위아가 현재는 강보합권 정도 61,100원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신 가격이랑 차이가 좀 나요. 86,000원에 사셨고 비중이 12%입니다. 이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산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지금 오늘 현대위아 같은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업종 중에서 오늘 가장 좋은 업종이 오늘 기아죠. 기아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현대위아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기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아의 여러분들 주가는 상당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 기아 이 주가 보시면요. 기아를 가지고 제가 오늘 현대위아를 제가 진단하면서 기아까지 같이 봐드리는 겁니다. 기아의 주가는 뭐 PR이나 P별로 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저는 지금 자리에 매수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현대위아나 만도도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만도라는 종목 이게 보면은 만도도 오늘 한 1% 정도 지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죠. 그다음 현대위아 보시면 현대위아도 지금 오늘 한 뭐 조금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이 지금 이 전쟁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 판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이런 전쟁 위험으로 지금 이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대위아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86,000원에 지금 12%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자리는 좀 인내심 있게 좀 기다려주는 그런 전략입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6만 원대 아래로 빠질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아요. 주가는 저는 충분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11만 원대 주가가 지금 11만 원대 주가가 지금 6만 원대가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이제 시간 투자하는 구간이에요. 주가가 바로 반등을 주기는 쉽지 않고요. 상당 기간 동안 옆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12% 비중을 가지고 계시니까 매수 가격이 뭐 86,000원 다소 높기는 하지만 주가가 8만 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은 열어두세요. 여기까지는 저는 충분한 상승세는 저는 나올 수 있다. 왜 이까지를 제가 나올 때 보냐면 11만 원대와 6만 원대의 딱 중간 부분이잖아요. 이 정도까지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 지수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한 2,850포인트 이 정도 이렇게 온다면 뭐 적어도 8만 원 이상은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소 좀 걱정이 되더라도요. 이 종목은 가지고 좀 기다려주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이 아니고요. 좀 시간 투자하는 전략. 적어도 저는 5월달 FOMC 회의가 좀 딱 마무리가 되면 저는 시장은 뭐 그렇게 지금 나쁘지 않게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한번 8만 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요. 시간만 좀 여유 있으시다면은, 인내를 좀 더 하신다면은 손실을 줄이고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의견입니다. 8만 원. 이제 반등의 목표치로 설정이 됐는데요. 봄님 필명처럼 이 포트폴리오에도 봄이 오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현대위아 봐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소미군 라이프 필명 쓰시는 분이고요. 오늘 솔루앱을 신청해 주셨는데 급락 중인데 혹시 주가 전망 부탁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솔루앱 급락인가요? 한번 볼게요. 주가가 4.5%, 시장 대비로는 많이 밀리는데, 저는 급락이라고 해서 놀랐어요. 좀, 시장 대비로는 많이 밀리는 것으로 보이죠. 그동안 올라가다가 오늘장에 상대적으로 긴 음봉이 나와가지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26,0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수가 위였는데 또 손실 구간으로 돌아서면은 마음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솔루엠 잘 가다가 오늘장 약간 삐끗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금선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네, 이게 나와 있는 솔루엠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 4% 빠지는 이유는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요. 지금 시장은 연속성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주가가 보통 제가 오늘 요 자리를 빼고 한번 볼까요? 요렇게 딱 오늘 자리 빼게 되면은 추세가 상당히 추세가 살아나서 가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조정받더라 짧게 조정받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요. 지금 오늘 자리에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아버리잖아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반드시 주가가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도 조금 병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가가 일정 부분, 이게 주가가 22,000원대 주가가 보세요. 거기가 한 27,000원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그죠? 주가가 한 20%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한번 팔아주는 게 좋아요. 팔고 다시 한번 더 잡아주는 전략. 지금 시장이 연속성이 있으면 그냥 주식을 쭉 가져갈 수 있지만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조정을 받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정은 여기서 오늘 주가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아래쪽에 보면 20일 이평선까지 하락도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20일 이평선이 지금 얼마나 24,000 거의 700원 가까이 되잖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하락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요. 이분은 26,000원대 한번 팔고 나서 다시 또 매수를 하셔야 될 그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이거는 기다렸다가요. 다시 한번 더 리바운딩이 나오면 26,000원 정도 오면 한번 매도하세요. 이게서 조정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 26,000원까지 반등은 시도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오면요. 한번 매도하고 다시 한번 더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 기업 자체는 솔루엠이라는 기업 자체는 전자 부품 없으니까 실적은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적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2018년도에 한번 적자가 나오고 난 이후에 실적이 조금씩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좀 부채가 좀 많다는 거. 이 전자 부품 업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부채가 많으니까 이 종목도 주가에 큰 폭의 반등은 아니더라도 이 종목은 최종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28,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26,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고 다시 한번 더 저점에서 매수하는데 충분히 24,000원대에서는 저는 매수는 가능해 보이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은 팔자리에서 그럼 사신 거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시는 거니까 좀 기다리면 다시 한 26,000원 회복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금 회복하시면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살 자리도 잡아주셨어요. 친절하게요. 24,000원 정도 오면은 여기서 사보자. 확실히 트레이딩을 병행해야 되는 그런 시장인가 봅니다. 솔루엔 봐드렸습니다. 오늘 뭐 크게 악재가 나온 거나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 전략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봄님께서 진단 잘 들었어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또 신청해 주시고 나서 이런 게시판에 피드백 올려주시면은 상당히 또 전문가님들도 많이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유튜브로 좀 더 종목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신청이 꽤 들어옵니다. HRB님께서 SD 바이오 센서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57,1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0%입니다. 해주셨어요. 이분 역시도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데 진단키트 끝났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추가 매수도 염두에 두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산 전문가님, 진단키트 끝났나요? 예,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단키트는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이제는 거의가 소멸됐다고 볼 수 있겠죠.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으나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진단키트는 이제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되죠. 저는 아마 요 가격대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언제입니까? 여기가 지금 2월 3일 날이잖아요. 요 가격대. 이 돌파는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지금 주가가 이제 5만 원대가 지금 이탈되려고 하는데 진단키트라고 하는 자체는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무엇을 보시면 되냐면 시즌 하나만 보시면 돼요. 딱 시즌을 보시면 답이 그냥 이게 시즌 보시면 딱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시즌 같은 종목이 주가 한번 보세요. 물론 무상증도 했지만 주가가 이렇게 주가가 월봉상으로 보시면 원래 제자리로 되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제 진단키트라고 하는 자체는 거기가 마무리 단계에 온 거죠.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57,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는 좀 리바운딩은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제가 봤을 때 57,000원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주가가 55,000원 정도 오면 전량 다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입니다. 당분간은 저는 제약하고 바이오 종목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려면은 이게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계속 해드리잖아요. 이 셀트리온 종목 자체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인 제약사를 보면 한미약품 같은 종목 보십시오. 주가가 지금 전혀 움직이지 못하잖아. 유한양행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이런 종목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SD 바이오 센서도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다가 오히려 상당히 더 고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이 정도 오면요. 55,000원 정도 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님도 그렇고 지금 게시판에도 대체적인 의견이 진단키트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뭐 피크가 지났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매체 보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는 완화되는 모습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지 주가도 지금 신저가 나오는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게시판에 보니까 시즌 신청해 주신 분도 계시던데요. 전략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 원금 회복까지는 아니고 55,000원 정도 일정 부분에 반등 나오면 정리하자 이런 의견 드렸습니다. 아이고 진단키트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마음의 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힘내세요. 다음으로는 저희 앞서서 금산 전문가님이 제약바이오하고 진단키트는 보지 말자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약바이오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분도 좀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로요. 지연해피님께서 올려주신 오스코텍입니다. 매수가가 28,700원에 비중 5%로 주셨어요. 지금 이 종목은 26,350원 기록하면서 거의 뭐 직전 저점 부근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이런 차트 기록하고 있는 종목분들 많죠. 오스코텍 오랜만에 좀 진단 신청해 들어왔는데요. 봐주세요, 전문가님. 네, 여러분들 그 제약바이오를 그 매매하실 때요, 그 실적을 보세요. 그 실적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항상 생각을 하세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어떠한 기업이든요, 이익을 창출해야 돼요. 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 기업은 사실은 배팅하시면 안 돼요. 그게 기본 원리예요. 이런 시장에서 만약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지금 자리에서 뭐 삼성전자가 빠진다고 걱정합니까? 지금 자리에서 하이닉스가 빠진다고 걱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종목을 가지고 있게 되면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있잖아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기업을 보세요. 보시면은 2018년도 흑자, 2019년도 적자, 2020년도에 흑자, 적자 나오잖아요. 지난해 지금 286억이 좀 적자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이게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게 현금 흐름표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하세요. 공부를. 왜 현금 흐름표 공부도 하지도 않고 이걸 공부를 하다 보면요, 맨 위에 영업활동이란 현금 흐름이 나올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연속으로 나오잖아. 2년 연속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기업에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88억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는, 이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지난해 기업으로 돈이 들어온 것보다도 돈이 빠져나간 게 88억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업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업황을 떠나서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이오 종목도 지금 좋은 주식도 많은데 보세요. 이게 주가가 이게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리고 임상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있죠. 요 임상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큰 대기업도 임상실험에 지금 그 실패하는데, 조그마한 기업이 임상실험에 성공한다는 확률은요,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면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8,700원이니까 보니까 손실이 크지 않네요. 제가 보니까 한번 단기로 한번 들어가신 것 같아요. 28,700원 5% 샀다는 것은 단기로 한번 딱 반등 나오면 팔겠다는 생각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그전에도 주가 보시면 한번 단기로 한번 주가가 한번 딱 하락 멈추고 나온 다음에 한번 강한 한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면 29,000원 정도까지 한번 리바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 전략 매도하시고요, 현금을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700원이 매수가니까 말씀해 주신 가격 29,000원이면 그래도 원금 회복 가능성이 있다, 리바운딩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분들도 꼭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 이런 부분들 보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네요. 금산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좀 손실 보는 분들이 많으셨죠. 그래서 금산 전문가도 그렇고 최태규 전문가도 쭉쭉 끌고 나가자라는 의견보다는 좀 오르면 팔았다가 밀리면 사자, 이렇게 박스권 전략이 다소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보니까 매스컴에서는 지금 코로나 정점 지났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많이 완화되지는 했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또 우리 주변 다시 좀 둘러보시면서 방역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오늘 좀 힘든 장이지만은 다 같이 예쁜 말 고운 말 하면서 으쌰으쌰 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장 마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